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세트입니다. 네, 8월 19일 네. 수요일입니다. 네, 자,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엑스에서 또 이번 9월 19일에 네. 좋은 세미나를 또 준비를 했죠. 네, 할 때가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우진 작가와 예. 제가 김동환 의장님 좌장을 두고 한번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지호 센터장님도 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드릴 김경일 교수님도 오시고 네. 또 김대식 카이스트 맞아요. 김대식 교수님 굉장히 또 만나고 싶은 또 인사이트 있는 분들만 저희가 딱 이게 추렸기 때문에 네. 그날 한 5시간 6시간 정도가 아주 알찬 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보니까 뭐 김프로님하고 정프로님이 뭐 엄청난 거 한번 뭐 하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는 뭐또 그래요? 턱없이 부족해서 네, 좀 더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뭐 갤럭시 Z 폴드 그거 와이드 폴드 있잖아요. 예, 그거 뭐 열대 뭐 열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걸 되겠습니까? 오시는 분한테 다 그냥 열대 드리는 거예요? 되겠냐고. 되겠냐고? 예, 그걸로 되겠냐는 거예요. 예, 사비로 한 10개 더? 더 해야죠. 더 해야 되고 지금 뭐 치킨이고 뭐고 하여튼 다 준비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날 9월 19일 네. 네,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거 준비하셨네요. 네. 자, 많이들 오셔서 함께 또 다른 분들 또 얼마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마 그 분위기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내용들도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보노 하보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는 안 좋죠. 금리가 너무 올라 버렸나요? 그게 제일 커요? 뭐 복합적인 것 같아요. 금리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내용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는 없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조금 타격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분위기가 초반에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일본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거 뭐야, 금리에 대한 영향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생각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대의장부터 막 차이가 엄청 나고 폭락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나 하이닉스 ADR 보고 계셨으면은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그냥 진짜 막 후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열심히 그냥 막 떨어지고, 외국인 1.5조 들어오던 거 막 다 패대기 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일은 괜찮겠지 하고 다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걸 ADR 막 더 박살나 있고 기술주 다 무너져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일본 시장하고 동기화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원래는 없죠. 원래는 없는데 그 최근에 국채 금리를 자극하는 요인 중에서 일본의 금리 스탠스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기조가 10월에서 9월로 좀 당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본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국내 증시도 연동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는데 어제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연휴가 있어서 사실 너무 아쉽죠. 연휴만 없었으면 월요일날 올라가고 화요일날 올라가서 분위기 짠 좋게 딱 됐을 텐데 하필이면 쉬어가지고 반영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패는 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얻어맞으니까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날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단기간에 8조 이상 들어왔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 전일에도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전날에는 이제 1.5조에서 439억인가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왔을 때는 매수 흐름이었고 지금도 714억인데 오전 딱 넥스장 열었을 때부터는 한 9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700억대로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좀 늘어나 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외국인이 본장 수급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본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밀릴 확률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섹터별로 좀 주요한 것들 좀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는 뭐 네. 6% 내외로 네. 전자닉스 빠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도 뭐 6% 가까이 빠지고 있고 현대차는
4% 정도. 원지 그냥 빠지고 있고 음. 물산, 뭐 생명 등등등 오로지 방산만 지금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방사는 명확하게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찾아놨는데 지난주에 그 미국 정부가 그 로켓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관련돼서 대규모 7년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다 추가로 최대 30조 미국의 자주포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선정이 된 게 아니냐라는 기사가 빵 하고 나왔어요. 이게 딱 개장 직전에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시작부터 뿅 하고 올라가서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고요. 하나 에어로 가면 되는데 다른 방산 그래서 얘만 거의 가고 있죠. 하나 에어로가 제일 세구나. 네, 하나 에어로만 세고요. 나머지 방사는 뭐야 같이 가야 되나? 약간 이러면서 쫓아가는 느낌. 네. 저 계약건이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의 힘이군요. 미국으로 진출한다. 네, 미국 관련된 뉴스. 네, 그래서 저게 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주에도 사실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뭐 사실상 상위 종목에서는 크게 없고요.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로 봐야 되는데 상승률 상위에서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바이오니아나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화장품 관련된 친구들이랑 지금 오전부터 좋았죠. 이차한불, 뭐 아이패밀리 SC 조금 단기 차익이 나오긴 했는데 클리오 이런 것들 이제 그거는 화장품은 이 내용입니다. 요거 세계홀딩 K뷰티 또 신흥강자 이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20일에 수출입 데이터 나오니까 보통 이제 수출입 데이터 전후로는 화장품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방어적인 특성이 있을 때는 음식료랑 화장품이 좀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이고요. 일단 바이오니아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이런 학술지 게재에 따른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개별주 이슈로 급등을 하고요. 더번코리아도 소스 사업 관련돼서 전일에 급등 나오고 추가로 올라가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쫓아가시기가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현대 엘리베이는 그 대북 관련된 이슈 추가로 전일에 사실 로이터에서 만난다 이제 대화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게 8시 한 반 정도부터 속보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만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었는데 네, 화면 좀 크기를 잘 조절을. 네, 그래서 일정 관련된 내용이 좀 추가됐습니다. 원래 어제는 일정이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일정과 장소가 공개가 안 됐는데 오늘은 일정이 좀 공개가 되면서 대북 이슈에다가 또 배당 현대 엘리베이가 또 배당도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같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화장품과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방산 이런 쪽들이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거 상위 종목군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멸입니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멸. 네. 진짜 뭐 장이 안 좋은 날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상승 종목 없는 날도 참 흔치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전멸이네 오늘은. 하락 폭보다도 하여튼 거의 전 종목 하락.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상위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가 좀 확대가 되고 수급 부담감이 있고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 테마주 쪽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금이 있다. 네. 그러면은 뭐 반도체나 좀 주력 산업군들로 내가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나는 불안하다.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도 어떻게 알고 또 매매하느냐 해서 이제 이슈로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테마주를 하신다라는 거는 되게 잘 맞출 때는 잭팟이 되지만 안 되면 또 바로 깡통을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대형주가 사실 한번 방향을 잡았잖아요. 오늘 이 하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반도체가 무너질 때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안 할 것이다가 주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은 게 깔려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는 주 요인이 반도체 이슈가 아니라 매크로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매크로만 해결이 되면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방을 만들었었던 주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추가적인 합의
내용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의장에서 갑자기 빵 떠잖아요. 그럼 주가 많이 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대외 변수가 물론 하루 만에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이번에는 떨어졌을 때 좀 기회로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대신에 이것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최대 하락폭을 정해놓고 그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또 본장이 열렸을 때 수급을 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긴 한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좀 떨어졌을 때 좋은 가격에 사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난주부터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만약에 대외 매크로만 없었으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변수 포인트가 나오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변수 요인은 근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돌릴 수 있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는 좀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500이면 네. 좀 길게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 정도 지수는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보긴 좀 어렵나요? 지금 가격은 사실 뭐 5,500 뭐 5,200 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그 우리가 그 가격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ADR이 많이 떨어지면 무너질 수 있다. 그때는 요 정도였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에서는 바닥도 잡히지 않았고 차트적으로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100 얼마쯤? 네, 그래서 요때는 사실 5천을 봐도 되는데 지금은 이전에 제가 끄어놨었던 선이 있네요. 여기가 돌파 구간이거든요. 6,650에서 6,700대. 여기 가격이 일단 안 깨지, 물론 오늘 깨지지만 여기가 깨졌을 때는 단기 하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6,200대, 6,00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안 깨면 5,000대는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급반등하고 지지를 만든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좀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면 기회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전에는 저점과 고점을 계속 떨어뜨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간에 상승 추세선이 한 번은 그려졌었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오늘 주가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수평 추세가 만들었었던 요 이중 바닥 라인이 안 깨지면 일단은 좀 한번 해볼 만하다. 대신에 반대로 뭐예요? 여기가 깨지면 우리가 봤었던 그 패턴이나 흐름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이 확실하게 깨지고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때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시면은 오늘 떨어졌을 때부터 6,200대까지 우리가 한번 다른 기존의 계좌 말고 서브 계좌로 해야지 주식이 안 합쳐지니까 네.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 만하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사시면 안 돼요. 대응을 하실 생각이 없으면 다 떨어질 거 보고 그 다음부터 하셔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서 대응을 할 거야라고 명확한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꼭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사도 돼요. 왜냐하면 현금은 다 쓰다 보면 결국엔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우리가 더 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하고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셔라. 그리고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어제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네. 어제 안 팔았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것보다 더 위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떨어졌으니까 팔 거리라고 하는 거지 안 떨어졌으면 과연 파셨을까요? 전혀 안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시점에서 팔 생각이 아예 없었으면은 의미가 없는 수치다. 어차피 더 위로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좌표를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위를 보고 좌표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뭔가 추세나 이런 흐름이 불안해 나는 요거 찍고 갈래 요거 찍는지 보고 갈래 하시면 이때부터 사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됐을 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명확하게 본장 아직 안 열렸으니까 열리기 전에 네.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 동시효과를 보면 매도 사이드카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을 쭉 주셨는데 그래서 보노가 보는 지금의 시장에서의 대세 하락은 일단 일단락 됐다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게 어쨌든 추세선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거랑 그려지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9,000대부터 5,000대까지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제대로 된 지지 반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지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5,000대 중반에서 7,000대 초반까지 갔어요. 이거는 반등이 맞죠.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페닉스는 이미 좀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현재 이 3주 동안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당장 어제 나왔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국 이슈 그다음 샌디스크 영업이익 환원에다가 환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뭐 크레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내용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좋았던 내용들을 무시하고 다시 조금 눌렸었던 상황에서 돌렸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힘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네. 폭락에서도 폭락의 폭이 아주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이 있다는 얘기는 떨어지면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근데 그게 지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 거래대금 반토막 났거든요. 전전날에도 한 20%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 시즌이 좀 일부 있어서 그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 변곡점이 이제 저점을 계속 깨는 구조만 아니라면 뭐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네. 지금 어쨌든 하락의 원인 가장 근간에는 금리 상승이 있는데 인계치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또 타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라는 게 확률적인 컨센서스잖아요. 그렇죠. 유동성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네. 경기와 변수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처럼 인계치에 근접한 장기물을 우리가 올해 하반기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해야죠. 왜냐하면 대신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고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7이 넘어가면 발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회사채부터 시작해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게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상향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그런 그 PR 수준도 다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장이 달려줄 거예요. 그 힌트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장이 계속 가주면 중간중간 발작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금요일이랑 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쉬어서 그렇지 월요일날 뭐 국채금리가 안 낮았던 거 아니에요. 국채금리 높았어요. 근데 무시하고 매크로 이슈를 무시하고 그냥 반도체 이슈로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더 유지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국채가 높으니까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높은 상태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되는 현재 컨센은 약간 그렇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금리에다가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발작을 할 수도 있잖아 라는 부분 때문에 변동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명목 성장률은 일단 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 네. 것이죠. 자, 우리 시장 시작했는데요. 오늘 8월 19일 저 엄중한 순간에서 우리 시장 시작했습니다. 네. 상황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낙폭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이장 흐름도 같이 보셔야 돼요. 미국장에서 ADR이 떨어지면 특히나 전날에는 하이닉스가 ADR 뭐 좀만 떨어지면 그냥 후두두두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초반 분위기는 조금 더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급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만약 수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도체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은 분위기가 반전되는 명확한 이슈가 있어야 돼요. 국채에 대해서 뭔가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뭔가 해소가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풀베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캔들 충분히 나오고 그다음에 돌리는 의사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좀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퀘어도 10% 빠지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빠지면 스퀘어랑 뭐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시작해서 뚜두 떨어지고요. 그다음 전기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전기가 전날에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순매도 1위였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수급에 전기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일부 방어주 좀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큰 거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변압기가 오늘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날이나 이제 뭐 전전날, 특히나 전전날에 약간 반도체가 해롱해롱할 때 이런 전력기기가 미국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이튼, 버노바 그다음에 버티브 홀딩스, 뭐 블루맨드 이런 것도 다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이런 이 AI 인프라 쪽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상위 종목군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부 뉴스들이 있어요. 아까 바이오니아 이슈도 있었고 또 미국의 GLP 억제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부 기업이 또 60% 이상 급등하면서 바이오 전반의 투심도 나쁘지 않았을 거고 뭐 릴리나 바이오 쪽은 나쁘지 않았어요. 방어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덜 반영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에서는 일부 종목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락률 상위로 보시면 네.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 다 그거죠. 대북주 대북이네요. 우리가 아까 좀 봤었던 그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대북주 관련된 내용들이 뭐 일신석재, 아난티, 부산산업 이거 전부 다 그쪽입니다. 인디에프도 마찬가지고요. 전일위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STX 그린 로직스도 전일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해운주죠. 그러니까 해운주가 움직이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뭐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그리고 흥구석유나 뭐 이런 이제 유가 유통주까지 순환매가 되는지는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적으로는 네. 지금 뭐 대북주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북 있잖아요. 주변에서 막 이런 리서치 많더라고요. 이게 11월 에이펙이 이번에 중국 선전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날짜는 미정인데 11월 3일 날 중간선거 바로 직후에 한단 말이죠. 그리고 9월 달에 워싱턴에서의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정상회담 있죠. 예. 그러면 선거 결과가 트럼프 입장에서 안 좋았을 때 거기 가서 또 여러 가지 노이즈 이슈 등등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11월 에이펙에서 또 모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관세 얘기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광통신부터 시작해서 폴리실리콘도 규제를 했고, 그다음 조선은 우리나라한테만 좀 맡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확대를 하는데 로봇도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미중 그런 정상회담 관련된 스토리가 별로 좋지 않게 되면 아마 그때쯤이면 히토류, 자원 싸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네. 노이즈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시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되 대신에 이제 그쯤 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후에 또 3분기 실적도 우리가 보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 내년 중순까지 볼지 아니면 내년 후반에서 뭐 28년까지 볼지 그 또 각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트럼프 1기 때를 보시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 초반에만 떨어져요. 초반에 떨어지고 그때 잡으면 거의 다 수익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단기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 그 시점에 되면 또 뭐 저든 다른 사람이든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단기 변동성만 잘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뭐 그런 것들은 좀 무난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대북주 무슨 있잖아요. 남북 경협주, 네. 개성공단에 있던 주 네, 엄청 많습니다. 아니, 다시 그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없나 그냥? 우리나라는 태풍이랑 이름만 같아도 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마주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건덕지가 생기면 가는 건데 그 일단 대북주가 가는 이유가 최근에는 같은 재탕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전일 새롭게 떴었던 뉴스고요. 전일에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반영됐고 상한가 갔었던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후속 뉴스가 딱 나왔잖아요. 전일에는 사실 위치랑 뭐 그런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소위 말해서 좀 잡주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아무튼 좀 이렇게 테마가 굉장히 짙은 네. 테마가 굉장히 짙은 그런 네. 친구들. 예를 들면 코데즈 컴바인 이거 대북주이기도 하지만 품절주이기도 합니다. 품절주? 네,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작아서 시장이 안 좋으면 야 얘들아 모여라. 우리 여기서 한번 차트 대결 한번 해보자 해갖고 지들끼리 싸워요. 예, 수익 보고 막 하거든요. 아. 예,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아, 유통 물량이 적은. 회사랑은 무관하게. 회사랑 무관하게. 아,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오늘. 예,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전반적으로 대북주가 다 쓸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흐름으로 이제 그런 품절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 지금 20%예요. 6%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올라간 거 보면 네.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대형주는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운주가 좀 뜨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 정도면 사이드는 무조건 네. 간다고 봐야죠. 네. 사이드카가 아직 안 나왔나요? 저희 선물이 6% 이상 빠지고 있는데. 네. 네, 뭐 이거는 뭐 거의 확정, 확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9시 7분에 매도 사이드카. 네네. 네, 발동됐네요. 시장에 대한 믿음과 의심 중에 지금은 의심이 좀 큰 상황인가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신 내용인데 만약에 국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국장과 미장이나 혹시나 해외 주식에 대한 그런 비중을 좀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자산 배분에서도 좋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국장에만 목을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작아지면 펀더가 아무리 좋아도 반영이 안 돼요. 그게 과거 우리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박스피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뭐 그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PBR, PR 안 낮았어요. 그때도 낮았어요. 근데 그때도 못 올라갔죠. 왜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요. 그냥 거래 대금이 30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나와봐야 힘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 뭐 거래 대금 80조, 90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동성만 붙으면 너무 좋은 시장이죠. 너무 화끈해요. 근데 또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그런 게 많아요. 막 옆에서 막 괴롭히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외국인이 좀만 흔들리면 뭐 이 이슈 저 이슈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되게 피곤한 게 미국 매매하시잖아요. 뭐 다른 거 체크 잘 안 해요. 그냥 미장 뭐에서 좀 중요한 뭐 금리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수 정도 체크하면 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온 세상에 있는 거 다 찾아봐야 돼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조금 매매를 많이 줄이시고 그다음에 좋은 산업군들 그냥 사서 묻어놓고 남들이 이제 박수 칠 때 보면 막 귀에서 들려요. 그때 파시고 잘 보지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잘 알아서 자산 배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로봇 쪽이 약간 좀 다시 빨간불이 들어올랑 말랑 뭐 이런 거 좀 시도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로봇이요? 화장품, 화장품도 뭐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 상승하는 거 보면 네. 화장품도 조금은 그래도 지금 반도체나 이쪽보다는 확실히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네. 반도체랑 비교하면 당연히 네, 당연히 너무 좋은데 그 로봇은 그게 있어요. 오늘 유니트리가 중국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다 오늘 보니 상장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시총이 한 13조 원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장돼서 초반에 분위기가 좋으면 로봇주가 이따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상장했는데 또 막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힘들 수 있죠. 그 전에 CXMT 상장했을 때는 우리의 대체 관계로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는데 시장이 이번에 유니트리는 약간 로봇에 대한 부스팅 보완제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중국이 잘 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건 팩트인데 그냥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유니트리가 어쨌든 물량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좀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 부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중국에 대한 로봇이 잘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뭔데? 너네 진짜 돈 버는 거 맞아? 이렇게 막 깔 거거든요. 그 시기가 오겠지만 지금 이제 그 시장이 개화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휴머노이드 쪽은 아직 정확하게 시장이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좋은 뉴스, 중장기로는 나쁜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참고하고요.
뭐 시장에 뭐 더 특별히 오늘 뭐 특이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뭐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수급에서. 외국인이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전날에 제가 외국인 아까 현물 매수가 1.5조에서 492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날에 선물이 좀 변동폭이 컸어요. 이제 한 2천억, 3천억 하다가 마이너스 4천억 갔다가 다시 6천억에서 마이너스 2천억 갔다가 2천억 정도에서 2,2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좀 돌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미국 장이 오늘 되게 안 좋다 보니까 그 물량도 좀 패대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돌아왔었던 물량만큼 나오고 있고요. 전일에도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 기관의 금투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패시브 수급들이 꽤 많아서 아마 미국의 기술주들이 대의장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기관 수급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는 진짜 쏙 들어갔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 허들을 높인 게 네. 주요했지 않나라고 보고 그거 좀 높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나? 많이 줄었죠. 특이하네. 네. 아니 그때 이제 3천으로 늘렸나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미수 시간 뭐 조금 더 교육받고. 근데 그거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근데 이제 온리 현금이었으니까. 네. 장부 그- 가치가 아니고. 네네. 여튼 요즘은 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별로 이렇게 뉴스에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7월달에 공포감은 그냥 미수를 안 쓰신 레버리지 안 쓰신 분들보다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허들 레이트가 높아진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미 저는 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물론 그게 절제가 된 건 좋지만 그래서 그 자금이 요즘에는 미국이나 또 다른 데로 가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약간 ADR이 요즘에 변동이 더 심한 게 ADR도 2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리더라고 커뮤에서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 또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국내에 또 영향을 줘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주식 종목 입장에서 한국의 그 AI 시대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 여기저기 다 기초 자산이 돼갖고 파생 상품 연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쵸. 그게 나중에 좋을 때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 또 걷잡을 수 없이 안 좋다 보니 네. 지금은 이런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볼만한 뭐 네. 업종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행력, 명확하게 트레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좋은 산업을 결정을? 할 것인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물론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지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되게 아씨 이거 뭔가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좀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과는 좀 달라요. 확실히 떨어지는 사유가 반도체 본업에 대한 이슈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반도체 이슈는 좋아지고 있었고 네. 실제로 차트도 돌리고 있었는데 대외 변수 때문에 깨진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대외 변수가 얼마나 갈지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똑같이 맞더라도 그 사유가 다르면 우리가 좀 접근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산업이 안 좋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의사결정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체계적인 위험은 왜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뽕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리스크 관리를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그냥 맞는 이슈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걸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더 좀 멘탈 관리하시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 이런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좀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벤트의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간밤에 있을 7월 FMC 의사로 뭐 매파적이겠죠. 하지만 시장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가 좀 관심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8월 잠정치 수출이 20일 날이니까 21일 금요일 날 발표하겠네요. 네. 그건 기대감을 좀 가질만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게 변수 포인트인데 저는 일단 의사록은 이미 뭐 거의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의사록보다는 전 20년물 입차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착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새벽.
네, 20년물 네 이제 그 국채 입찰률을 봐야 될 거 같고 최근에 입찰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입찰률이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율 자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부담감이 또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걸 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수출입 데이터로 돌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8월 21일에 어쨌든 큰 옵션의 묶임이 풀립니다. 네. 예, 최근의 흐름은 많이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묶음이 풀리면 좀 전반적으로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산업을 투자하는 거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과 그 흐름에 대한 결과치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어쨌든 실적 발표 전과 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게 맞아요. 사람들의 신뢰도도 더 많이 높아졌고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단기 노이즈나 단기 가스라이팅에 훨씬 더 단단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가는 뭐 약간 오르는 정도고 환율은 1,412원. 네. 네. 자, 이 정도 보고 우리 보노보노 하보노님은 보내드리고 또 내일인가요? 내일까지는 나옵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하십시오.